야야야야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가워요. 예,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예. 국어과의 김상규예요. 이제는 서서히 미쳐가고 있어요. 예. 어떡하겠니?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미쳐야 산다. 됐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라면은 저 끝까지 노력할 거예요. 야야야야. 반갑습니다. 됐나요? 예.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하고 이제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수업이 되어버렸어요. 예, 이제 이런 모습, 소위 말해서 극혐이라고 이야기하죠. 더 이상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마지막 수업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가지고 우리 마지막에 한번 정확하게, 그래, 올바르게, 그리고 재미있게 한번 끝을 내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요? 30페이지. 그래. 자, 고전소설입니다. 낙성비룡이라는 건데요. 아마 이 작품은 예전에 여러분들이 혹시 소대성전이라는 작품 읽어봤나 모르겠다. 그래. 그 작품 내용과 어찌 본다면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 해. 그래, 저도 아까 이 작품을 전체 내용을 다 읽어봤어요. 예전에 읽어봤지만 그래도 머릿속에서 자꾸 헷갈리는 거야. 이래가지고 뭐 하겠니? 예. 그런데 너무나도 슬퍼요. 근데 너무나도 행복해요.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들도 이 작품 전체 내용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어요? 예. 반가 뿌잉뿌잉. 됐습니까? 줘야지. 민구. 예. 되겠나요? 오케이. 자, 너무 그래버리면 오늘 또 이상하게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 교재 30페이지에 있는 거. 자, 우리가 고전소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 현대소설하고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고 또 그 안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의 모습, 또 인물 사이의 관계적 모습을 여러분들 살펴줄 필요가 있더라. 그러면서 우리 고전소설은 현대소설하고 조금 차이 나는 것이 비현실적인 요소가 충분히 개입될 수 있다라는 사실, 그것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고전소설은 이제 현대소설과 달리 새로운 문제 유형 하나 더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외우기 싫어하지만 또 반드시 외워줘야 되는 우리 고사성어에 관한 문제. 그것이 바로 고전소설의 전형적인 유형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셨나요? 예. 자, 그렇다면 저하고 지문 내용 한번 가보는데 오늘은 제가 조금 빨리빨리 좀 해볼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앞부분의 줄거리 갑니다. 앞부분의 줄거리 이련의 목강 약쳐놓고요. 이 앞부분의 줄거리는 이렇게 바꿔보자. 어떻게? 정보의 보고다라는 거. 다시 말한다면 앞부분의 줄거리는 한 두세 줄 정도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 그러면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한번 보자. 자, 명나라의 선비 밑줄 쫙 쳐놓고요. 누가 나왔습니까? 이주현이라는 인물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이주현이라는 인물 잡아주고 됐니? 예. 그러면서 부인 오씨, 오씨다시라네. 목강 약쳐놓기 바랍니다. 아이고야, 부인이 있네요. 어떤 인물이라고요? 그래, 오씨. 그렇다면은 두 사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부관계.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네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아들, 자, 밑줄 쫙 쳐놓고요. 경모다시라네. 목강 약쳐놓기 바랍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아들이 있네요. 맞습니까? 예. 이름이 뭐가 된다고요? 그래, 경모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 됐니? 예. 낳고, 어이구야,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일찍, 그죠?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죽었더라 라는 것.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 아들 경모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 그래, 조실부모한 그런 인물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조실이라는 것은 일찍 잃어버렸더라. 누구를요? 부모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됐니? 자면 안 돼요. 잘 들으세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부모의 죽음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던 밑줄 짝. 인물에 대한 모습은 그대로 다 잡아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부모를 일찍 여의고 이후에 뭐 하게 된다? 그래, 떠돌이 생활을 하던 누구는요? 경모는 양승상 다시려네. 목강이요. 쳐놓기 바랍니다. 양승상 눈에 띄어 의탁하게 되지만, 자, 양승상이라는 인물이 있고
이 인물이 경모의 모습을 보자. 아, 진짜 하늘에서 용이 내려온 듯한 그런 인물이구나 해서 소위 자신의 딸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지문에 안 나오겠지만 이 딸과 두 사람을 뭐 해버려요? 그래, 소위 결혼을 시켜버린다라는 겁니다. 됐니? 그 정도로 양승상은 이 경모라는 인물의 소위 이제 영웅된 그런 어떤 모습을 확인했다라는 거죠. 됐니? 예. 그렇지만 양승상이 죽자 경모는 자 집안 사람들의 박대를 피해 집을 나오더라. 그러니까는 양승상이 죽자 그 양승상에게는 부인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둘 아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딸이 있는데 그 중에 막내가 바로 이 경모와 결혼한 딸이고요. 그 한 딸에게 그죠? 그러면서 사위들에게 이 경모는 맨날 잠꾸러기 그 다음에 먹는 것으로만 자꾸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집안의 재산을 축내는 인물이더라. 그래서 이 인물들은 누구에게 그래 경모를 뭐 하더라? 그래 박해하더라 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러자 이 경모는 어떻게 한다고요? 집을 나왔어. 그래서 청운사 다시려 동그라미 깡 쳐넣기 바랍니다. 들어가서 학업을 닦는다. 그래. 자, 공간적 배경 확인해 줘야 되겠네요. 어디가 된다고요? 그래. 청운사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 절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예. 거기에 들어가서 뭐 한다고요? 그래. 학업을 닦는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몇 년의 과정을요? 그래. 10년의 과정으로서. 그죠? 예. 그래서 집을 나올 때 아내에게 이야기하죠. 10년 동안 당신은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성취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10년 동안 우리 기다립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부탁도 하고요. 됐니? 자, 요것이 지금 뭐냐 하게 되면은 앞부분의 줄거리입니다. 앞부분의 줄거리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때? 그래, 인물 나왔죠. 바로 경모의 아버지, 어머니 되는 인물. 그러면서 자, 이 작품의 주인공인 바로 경모라는 인물과 그 다음에 이제 뭐 소위 이 주인공을 돕고자 하는 이 양승상이라는 인물도 있고 그의 아내인 딸도 있고요. 됐습니까? 아마 우리가 양소저라고 일컬어지는 인물 아니겠어요? 그죠? 예. 물론 또 작품 제목에 작품 내용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인물 잡아줬고 인물의 모습 잡아줬고 그 다음에 관계 잡아줬고 그죠? 그리고 또 공간적 배경도 우리가 활용했더라 알 수 있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의 줄거리는 몇 줄은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읽어주셔야 된다. 그것이 바로 뭐가 된다고요? 그래, 여러분들의 작품 내용에 바로 밑바탕이 되는 걸음이 되는 것이더라라는 거. 이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갈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시절이, 자, 시절이 앞에 가로 딱 열고요. 됐습니까? 예. 자, 정이 섣달 중순을 당하야 차가운 날이 긴 하늘의 빛을 돋고 매화 숲에 눈 내린 경치가 눈 내리다 밑줄 자. 그래. 언제야? 겨울. 이래 되겠네요. 교수입니다. 눈 내린 경치가 맑고 깨끗하여 빼어나게 아름다우니 가로 딱 따놓고요. 뭘 드러내고 있는 거야? 그래. 자연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더라. 근데 어떻다고요?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시간적 배경 나오네요. 물론 계절적 배경 초과합시다. 겨울, 그것도 어떻게 해요? 눈 내린 겨울,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거.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뭘 드러내고 있다고요? 자연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더라.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됐니?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경모 다시라 네모깡이야 쳐놓고요. 청아를 때리고 청아 다시라 네모깡이 쳐놓고요. 청아는 이제 이경모에 있어서 이제 밑에 시중을 두는 이제 승려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시 갑니다. 이경모가 청아를 데리고 절 밖으로 나와서 절 다시 또 깐쳐놓고요. 어떤 절이라고요? 청운사라는 절. 공간적 배경이 되겠죠. 그죠? 자, 둘은 오늘면 한가로이 풍어를 읊더라. 시를 읊거더라. 라는 거죠. 됐니? 예. 그러면서 자, 또 갈로 딱 여시고요. 자, 청운산 이래 돼 있네요. 자, 감독님 이쪽 좀 보여주세요. 이제요. 예. 자, 요 인물하고 조금만 연결시켜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할게요. 예. 자, 청운산 됐습니까? 청운동에 공간 배경이 있죠? 두 제사가 있으니 두 제사라는 건 뭐냐 하게 되면 제주 있는 선비를 이야기하는 거야. 자, 한 사람은 성이 임이요 명은 강수였더라 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어떤 인물이 있다고요? 임강수라는 인물이 있고 됐니? 또 한 사람은 성은 유요 유 다시 밑줄자 명은 백운이니 하니까 어떤 인물이야? 유백운이라는 인물이 있더라.
그런데 벌써 앞에 설명했지만은 뭐라고 했어요? 재주 있는 선비라고 이야기했죠.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의 얼굴이 아름답고 재주가 빼어났으나 역시 마찬가지로 조실 부모하고 부모를 일찍 여의고 각각 처자식을 남에게 의탁하였으니 맞습니까? 예. 서로 가깝게 지냈더라. 그럼 다시 말한다면 두 사람의 처지가 어떻다고요? 그래,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계속 가보겠습니다. 예. 나이가 같고 학문과 용모가 서로 우열을 가릴 수 없어서 절친 펑요 됐습니까? 예, 아주 친한 친구가 되어서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즉 하루 종일 함께하며 삼춘 가절과 달리 말하면 좋은 계절, 그 다음에 월백 달 뜨고 그 다음에 매림 매화숲에서 손을 이끌어 꽃다운 그림자를 찾더니 갈로 딱 따놓고요.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같이 어울려 놀았다라는 이야기죠. 자, 지금 갈로 친 부분에서는 뭘 드러내고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의 소위 말해서 행적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그래, 요약적 서술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됐니? 그러면서 임강수라는 인물과 유백운이라는 두 인물에 대한 소개까지도 그대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다시요. 이때를 당하여, 이때라는 것은 누가? 바로 이 경모라는 인물이 청운사에 온 그때를 이야기하겠죠. 됐니? 예. 두 사람이 매화 아래를 배워하며 높은 데 올라서 멀고 가까운 경치를 살펴보더니 문득 글을 넣은 소리가 들리거늘. 됐습니까? 자월 이래 되겠죠. 됐습니까? 예. 자, 기울여 들으니 와, 어때? 성음이 맑고 목소리 맑고 깨끗하고 웅장하고 또 공중에 울리고 문장까지 빛나. 그러면서 밑줄 쫙 펴납니다. 두 사람이 스스로 자기들보다 위라고 여기며 말했더라라는 거. 그러니까 자, 어디선가 들려오는 그 목소리, 그것을 듣고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와, 정말 빼어나구나 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겠어. 그죠? 그러면서 자신들 둘보다도 훨씬 위에 있는 존재구나 라는 거. 그건 다시 말한다면 글 잘 짓고 그 다음에 뭐 소위 이야기 잘하는 또 말 잘하는 빼어난 학식과 덕망을 갖추었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됐니? 예. 그러면서 이제 놀라서 말하기라 틀림없이 이태백이 내려오셨구나. 그러니까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물에 대해서 뭐라고 추정하고 있는 거야? 이태백 정도의 버금가는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구경하면은 어찌 기쁘지 않겠느냐? 한번 그 인물이 누구냐 보자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바삐 걸어서 산을 넘어 절문 앞에 이르러 보니 절문 앞에 이르러 보니까는 누가 있겠니? 당연히 경모라는 인물이 있겠죠. 됐습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그 얼굴을 보니까 어때? 와, 골격이 웅장하다. 귀하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예. 마치 어떻게요? 큰 바람에 그 다음에 그 달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형상이고 또 물 가운데 흰 연꽃의 모습이더라라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그 밑에 쭉 보니까 빨리 나아가 손을 향하여 팔을 들어 절하더라. 그죠? 예.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니? 소재 밑줄 쫙 중요한. 소재라는 것은 보통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이야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인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럼 왜 그렇게 했어? 앞에서 두 사람이 누군가의 목소리와 시 읽는 것을 들어보니까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을 겸손해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진짜 동생이라서 그렇지는 않아. 됐나? 겸손의 표현이죠. 예. 그러면서 저희들 두 사람은 되겠죠. 청운산 남녀 청운동에 사는 선비인데, 그죠? 예. 그래서 한올의 백설과 달리 말하면 저 차가운 달의 흰 눈과 같고 또 천봉우리의 향기를 한번 구경하면 주세. 됐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저 자연적인 모습을 구경하다가 우연히, 그죠? 예, 현형 그대의 됐습니까? 읊은 글을 들으니 와, 그 목소리와 글이 마치 이태백 그 다음에 인상녀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더라. 그래서 우리가 공경하여 여기에 이르러서 당신을 보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겠어요? 됐습니까? 예. 그러니 소년 다시는 네모깡 쳐놓고요. 그래, 우리는 그 소년이 누군지 알죠? 그래, 누구라고요? 이경모라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죠? 매우 만족스럽게 손을 들어 대답했더라. 자, 소재는 소재 미술자. 역시 마찬가지로 겸손적 표현이죠. 자기를 낮추어서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서 온 사람이라 우연히 이 땅에 흘러들어서 아름다운 계절을 당해서 헛되이
도저히 보이는 것이 아까운 까닭에 여기에 배회하면서 스스로 적막함을 한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천한 모습을 두 분이 찾아주셔서 매우 베리 땡큐 감사합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랬더니 두 사람이 말했다. 우리 두 사람은 중마고우라서 하루 아침 저녁으로 서로 어떻게 해요? 뜻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의지하면서 지냈더라. 그런데 그대는 소년이면서도 재주와 학문과 덕망이 범인과 같지 아니하니 분명 삼강오륜을 갖춘 사람일 거다. 다시 말한다면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비록 나이 어린 소년일지라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분명히 어떤 덕성이라든가 덕망이라든가 학식을 충분히 갖춘 인물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 소년이 문득 탄식하며 말했다. 아이고, 저는 복이 없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부모 잃고 형제도 없고 밑줄자 홍명을 이루지 못했으니 어찌 두 분의 빛나는 칭찬에 어울리겠습니까? 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처지를 이야기한 것이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어려서 조실부모하고 그 다음에 고륙 친천 없고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 산속에 와서 사니까 입신양명 같은 공명도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니? 그죠? 그랬더니 두 사람이 길게 탄식하기를 그대의 사정을 들으니 우리도 자연슬퍼지네요. 왜 그렇겠습니까? 앞에 인강수와 유백은 두 사람의 처지도 어떠했습니까? 조실부모하고 그 다음에 가난해서 자식들은 전부 다 다른 데 의탁해놓고 이들은 이곳에 와서 지내고 있는 그런 존재였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 보니까 여기에 경모라는 인물과 여기에 인강수 유백운이라는 인물 둘 다 셋 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처지적 측면에서는 어떻다고요? 그래, 모두 다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됐니?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부 다 뭐 할 수 있는 것이겠어? 그래, 소위 달리 말하면 친구로서의 사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바탕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됐니? 예. 자, 그랬더니 다시 고향은 어디이고 존귀한 성가 이름은 무엇인지 듣고 한다 했더니 소년이 말하기를 됐습니까? 예, I'm from 금주 됐습니까? 예, 금주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은 이요, 이름은 경모다. 그래, 앞에서 우리 봤던 그 주인공의 이름이겠네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일신에 표박하여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자꾸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라서 이 땅에 이른 지가 벌써 5년이거니와 됐습니까? 예, 10년을 기약하면서 집에서 나섰는데 벌써 몇 년 지났다고요? 5년이 지났더라라는 거 아니겠니? 됐니? 오케이. 그래서 청컨대 두 분의 조남을 듣고자 합니다 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두 사람이 이야기하겠죠. 저 인강수예요. 저 이쯤이 백운유 됐습니까? 예, 라고 이야기하겠죠. 됐니?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 보세요. 저희 두 사람의 회포 마음의 품만은 그대와 똑같습니다. 어떤 처지인데 미쳤까요? 외롭고 미안합니다. 이랬더니 굉장히 목이 아프네요. 예, 외롭고 고달픈 홀몸이 벗에게 의지했던 그런 존재더라. 그래서 그 밑에 자 우리 어떻게 하자고요? 유비, 관우, 장비의 의를 본받아서 서로 어떻게 내가 모시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을 낮추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랬더니 이경모가 no 됐습니까? 예, 두 분이 오히려 저를 버리시지 않는다면은 미쳤까요? 벗의 신의를 지켜 일생을 즐겁게 마치기를 저는 바래요 하니까 우리 전부 다 뭐 하자고요? 뻥요 됐습니까? 예, 프렌드 됐습니까? 예, 그런 어떤 벗으로서의 사귐을 갖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나? 이해되겠니?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크게 기뻐하여 나이를 물으니까 어때요? same years 달리 말하면 경모도 두 사람과 나이가 동년이야.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요즘 말로 따지면 절친이죠. 절친 됐습니까? 예, 네, 절친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이더라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후 중략 됐습니까? 예, 어떻게 됐겠니? 그래, 이제 이 두 사람은 과거 시험을 보러 갔고 경모는 저는 아직까지 10년의 기한을 뒀어요. 그래서 10년 정도 됐을 때 제가 과거 시험을 치를게요. 두 분 먼저 과거 시험 보세요 하니 두 사람 먼저 과거 시험 못 갔겠죠. 그죠? 어떻게 됐겠니? 당연히 청원급제 했겠지 뭐 이래 되겠잖아. 그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중략 이후 가봅니다. 화설 다시라 메모깡이야 쳐놓고요. 화설이라는 말은 우리 고전 소설에서 차설, 각설, 차시라는 말하고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기능을 가진다고요? 장면 전환의 기능을 가진다라는 거야. 이해되겠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처음 보는 거다 하더라도 기존에 그것과 비슷한 표현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 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것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됐니? 예.
그래서 화설이라는 말을 다시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각설, 차설과 같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요? 장면 전환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됐니? 예. 자, 그러면서 임강수와 임강수 앞에 갈로 딱 열고요. 됐습니까? 예, 갑니다. 임강수와 유백문이 급제한 지 2년이다. 급제한 지 2년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와! 이제 이 두 사람 뭐 했다고요? 그래. 과거에 급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죠? 그럼 다시 말한다면은 입신양명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맞니? 예. 그러면서 이제 2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득이 서로 어떻게 소위 뜻이 잘 맞아서 즐거웠지만, 그죠? 기쁨에 서로 즐겼지만 이경모를 생각하고 달빛 아래 꽃나무 속에서 매우 걱정함을 맞이하네 하더라. 그래, 우리는 과거 급제해서 이렇게 입신양명했는데 저 경모는 어떻게 지낼까? 우리 세 명이서 삼청사 대결을 하지 않았니? 됐습니까? 예. 됐니? 자,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은 집안 식구를 데려오라 하여 한 달 말미를 얻어 하인을 모두 둔 채 낙양을 향하여 오더니. 됐습니까? 낙양 명랑수도를 얘기해요. 자, 여러 날 만에 낙양에 이르러 이경모를 생각하고 먼저 청운사에 이르니. 자, 그까지 해서 갈로 딱 닫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자, 바로 어떻게 된다고요? 과거 급제해서, 그죠? 그 다음에 집안 가솔들 다 데려와서 낙양에 모름을 하고, 또 이 사람 둘은 누굴 찾아갔다고요? 청운사. 청운사에 누가 있는데요? 경모. 됐습니까? 예. 그래서 갈로 친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뭐 해야 된다고요? 또 요약적 서술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자잘한 어떤 내용들은 그냥 어떻게 확 줄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빨리 그냥 이야기가 전개돼 버리는 거야. 됐니? 그럼 다시요. 요약적 서술을 하게 되면은 얻는 효과는 뭐가 된대요? 그래, 사건 전개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빨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요약적 서술의 묘미예요. 됐습니까? 그러면서 정보도 여러분들한테 빨리빨리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것. 그거 잊지 마시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마침 젊은 스님이 저녁 식사를 하거늘 두 사람이 나아가니 모든 중이 예를 갖춰서 지압. 아이고 축하드려요 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두 사람이 급히 물어 말하기를, 야, 이상공과 장로는 어디 갔느냐? 이상공은 바로 이 경모를 이야기할 것이고요. 장로는 누구냐면 이 청운사의 주지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어디 갔느냐? Where is going? 됐습니까? 예. 그랬더니 청아가 말하기를, 저 앞에서 경모를 모시던 중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청아라고 이야기했었죠. 됐나요? 예, 청아 말하기를 이생과 그 다음에 스승님은 유람을 하려고 4년을 기억하고 지난해 작은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자, 미실까요? 4년을 기약하고 지난해 작은 배를 타고 가셨어요. 누가요? 그래, 경모가. 자, 다시 갑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4년의 기약으로. 됐습니까? 예. 자, 미안합니다. 이거 잠깐 지울게요. 예. 4년의 기약으로 뭐 같다고요? 그래, 유람을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의 말을 빌어왔죠? 청아라는 인물의 말을 빌어왔죠. 그죠? 예. 그러면 이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자, 인물의 대화, 달리 말하면은 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사건 내용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알려주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됐니? 예. 그래, 바로 그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하고 인하여 서찰을 들여 말하기를. 서찰 다시라 네모깡에 쳐놓고요. 그죠? 편지 나오죠? 자, 요거 잠깐만요. 감독님, 요거 잠시만 좀 얘기해 줄게요. 자, 요거 잠깐 볼게요. 우리 고전소설에서 작품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서찰. 됐습니까? 예. 요가 같은 말이 어떤 것이냐면은 봉서. 됐습니까? 예. 요걸 우리말로 이야기한다면은 편지라는 것. 됐나? 예. 요게 이제 우리 고전소설에 보면 굉장히 자주 나오는 하나의 소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것들은 도대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작품에서 분석을 해봐야 되느냐 했을 때, 자, 요거 잊지 마세요. 자, 앞으로 서찰이라든가 봉서, 즉 편지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담겨있는 내용의 무엇? 그래, 핵심을 여러분들이 잡아주는 연습, 요거 반드시 해줘라. 됐습니까?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그러한 어떤 편지 내용이 나온 것은 항상 여러분한테 묻고 들어가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적성의전에 라는 작품 보게 되면은, 자, 성의의 어머니 왕후가, 그죠? 예, 아들인 성의를
위해서 편지를 쓰죠.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도대체 어디에 있니? 죽었으면 죽었다고 살았으면 살았다고 말해다오. 혹이라도 네가 이 편지를 보게 되면은 답시나도 해다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러기 발에다가 묶어서 보내죠. 맞습니까?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성희가 그 편지를 바라보더라. 그리고 자신의 그동안의 일련의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편지에 써서 어머니에게 보내더라 라는 거죠. 자, 요거 모의고사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래, 편지를 A라고 해놓고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됐나요? 그래 보니까 항상 뭘 묻고 들어간다고요? 내용적인 측면을 묻고 들어가라는 거야. 됐니? 지금 우리 EBS 이 교재의 내용 속에서도 분명히 지금 A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A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뭘 묻고 들어가겠어? 내용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갑니다. 자, 고전소설에서 서찰, 다시 한번 봉서, 그 다음 편지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은 그 내용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잡아줄 필요가 있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예. 반드시 문제에 묻고 들어간다라는 것. 됐니? 예. 자, 그거 잊지 마시고요. 자, 다시 줍니다. 그래서 이제 서찰을 드리면서 그죠? 이 편지를 저에게 맡기시고는 두 분이 오면은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럼 두 사람 어떻게 하겠니? 펼쳐봐야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렇게 놀라서 받아보니 했는데 자, 편지의 내용 아이고 감독님 미안합니다. 다시 옆장을 좀 붙여주세요. 예. 편지의 내용을 제가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먼저 갈게요. 저 경모는 자신을 낮춰서 우리 상투적으로 얘기하죠. 머리를 숙여서 두 사람 임선비와 유선비 달리 말한다면 임강수 유배군 두 사람의 발 아래 글을 올립니다. 이거는 뭐 옛날 상투적 표현이에요. 저는 우연히 좋은 분들을 만나 달빛 아래서의 교유의 도를 맺어서 사귀기는 오래되지 않았지만은 정이 깊습니다. 정이 깊다 밑줄 쫙 쳐놓고요. 쉽게 만났지만 사귀는 마음은 굳어서 함께 서재의 창가에서 시설을 우리가 읊었죠. 서로의 손을 이끌어 놀러가지 않은 곳이 없으니 밑줄까요? 사귄 정이 철석 같았습니다. 밑줄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 서찰의 첫 번째 내용, 자, 그까지 톡톡 끊어놓고요. 뭘 이야기하고 있어? 아주 돈독한 그래 우정을 어떻게 해요? 먼저 거론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편지의 첫 번째 내용은 뭐라고요? 돈독한 우정에 대한 이야기. 됐니?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갑니다. 문득 멀리 이별하여 헤어져 밑줄 쫙 쳐놓고요. 구구한 마음을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형의 답신을 보니 과거에 급제하였더군요. 영화롭고 다행스럽기가 꿈속같이 행복하지만 이곳에 있는 제가 두 형을 미쳤까요? 그리워하는 마음은 더하여 갑니다. 라는 거. 자, 그러면서 계속 갈게요.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늘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하시고 떠남은 쉽게 하시니 제가 산속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미쳐볼까요? 슬퍼해야 하지요. 밑줄자. 그리고 그까지 톡톡 끊어놓기 바랍니다. 뭐 나타나 있어요? 그래. 그리움과 그 다음에 이별에서 오는 슬픔을 어떻게 했다고요?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마지막 갑니다. 이제 떠날 채비를 갖춰 천하를 유람하려 하니 두 형의 모습이 더욱 멀어집니다. 우연히 꿈속을 따라 옛날에 생각할 따름입니다. 제가 이번에 떠나면 아마 3, 4년이 걸릴 겁니다. 자, 미실까요? 기한 내에 돌아오면 충분히 두 형과 함께 묵은 회포를 풀 것입니다. 라는 것은 우리 다시 만나요. 라고 해서 재회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됐나? 이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그 앞에 서찰 편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려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이해되겠니?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은 좀 안타깝게 여기고 있죠. 어떻다고요? 그래, 왜 조금 더 있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니? 됐나? 예. 자, 질문 내용이 워낙 길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빠르게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나 이 고전소설은 그렇게 어려운 질문 내용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고 바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문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1번. 서울상의 특징 밑줄 쫙 쳐놓고요. 서울사 특징에서 항상 뭐 잡아주는 연습을 해달라? 키워드 잡아주는 연습 해달라 그랬죠. 그럼 선택지 1번에 키 잡고 들어갑니다. 보세요. 인물의 심리묘사 밑줄자, 당시 사회의 모순 밑줄자. 그래, 그게 바로 키워드가 될 거고요. 두 번째, 공간적 배경의 구체적 묘사 밑줄자, 앞으로의 갈등 암시 다시 밑줄자. 그다음 세 번째, 인물 간의 가치관의 차이 밑줄자, 갈등 양상 구체화 밑줄자 됐고요. 네 번째, 초월적 인물의 개입 밑줄자,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 밑줄자 됐습니까? 다섯 번째, 대화와 요약적 서술 밑줄자,
인물의 행적에 대한 정보 드러내 밑줄자. 아이고야, 이렇게 보니까 다음에 몇 번이라는 거 알 수 있어? 5번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었죠? 왜요? 두 사람이 아까 과거에 급제하고 난 다음에 이경무를 찾아왔으나 청하의 말에 의하면 4년의 기약을 두고 유람을 했다라고 해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인물의 행적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임강수라든가 유배군의 두 인물에 대한 일종의 요약적 서술을 통해 가지고 두 인물의 행적이 또 어떠 있는가도 우리가 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그죠? 그러나 1번에서 선택지를 보세요. 인물의 심리 묘사는 물론 나와 있어요. 왜? 고전소설은 우리가 99%가 뭐라 해서 3인칭 전적 작가 시점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런데 당시 사회의 모습을 드러내느냐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맞지가 않죠. 또 공간적 배경의 구체적 묘사, 물론 저 앞에서 갈라친 부분에 나왔습니다. 청운사의 계절적 배경이라든가, 그죠? 그러나 앞으로의 갈등인데 이 작품에 지금 어디에서 보더라도 특히나 경모라든가 임강수, 유배군이라는 인물이 지금 지문 내용의 중심 인물이라면 갈등적인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선택지 3번 내용도 맞지 않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오히려 지금 이 세 명의 인물은 뜻을 갖지 않은 보스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니? 됐니? 예. 그 다음에 초월적 인물의 개념인데, 초월적 인물이라는 것은 인간계의 인물은 아니에요. 신선의 세계라든가 아니면 귀신과 같은 그런 어떤 초월적, 달리 말하면 인간이 아닌 존재의 개입이다라고 얘기해야 돼.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존재가 나타나지 않죠. 뭐 천상의 선녀라든가 뭐 용왕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대표적이죠.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인물들은 전부 다 인간계의 인물이니까 현실계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이건 앞에 설명해드렸습니다. A. 서찰에 나타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어? 그래. 바로 상대방에 대한 돈독한 우정, 그리고 그리움, 그 다음에 이별로선 슬픔, 그 다음에 재회에 대한 거. 그럼 전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뭘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 바로 상대방에 대한 흠모, 사모의 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 됐나? 예. 그럼 답은 몇 번? 4번. 이래 되겠죠? 교훈적 내용 없고요. 잘못을 꾸짖어 상대방의 유천을 끌어내는 것도 없고, 자신의 희생 강조하는 것도 없고, 문제의 원인 설명이라든가 문제에게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도 없습니다. 됐나? 자, 여러분들, 그죠? 예. 자, 굉장히, 그죠? 예. 많은 내용이라서, 그죠? 조금 말을 빨리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답답해했죠. 그죠? 예.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그리고 뒤에 수능 출제 예감 문제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 제 방송 여러분들 조금 극혐이었지만 그래도 들어준다고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예. 여러분들 수능 대박 나기를 기원하면서 여기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안녕!